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새로운 오늘의 전략주 준비돼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종목 상담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주식 썰전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례적으로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에코프로의 시총이 5년 후 예상 기업 가치를 넘어섰다며 에코프로 주가 가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말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는 16% 넘게 급락을 하면서 2월부터 이어져 오던 주가 랠리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시세의 마무리 단계일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네, 지난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습니다.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흑자전환 기업으로는 리오프닝, 조선주, 게임주 등을 꼽았는데요. 실적 시즌에 따른 수혜주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썰전 주제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정말 2월부터 오랫도록 이어오던 2차 전지 상승 랠리가 이제는 조금 꺾이는 걸까요? 너무 거침없이 갔기 때문에 맞아요. 뭐 시장에 이제 그 흔히들 모든 돈들이 이쪽에 네. 지금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여기서 뭐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주가 수준이 너무 많이 가지 않았냐. 이거는 뭐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맞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 동안에 거의 30~40% 이상 상승했던 뭐 거침없는 상승이 나왔는데 뭐든지 이제 많이 오르면 항상 이제 조정이나 좀 승부르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실적적인 측면 또 업황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성장한다는 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뭐 작년 이제 8월 달에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이제 처음 바이든 서명이 되고 나서 나온 이후 또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이제 금년 2월 달까지 시행령 일부 개정안들에 의해서 이제 소위 얘기는 한국산 뭐 K 배터리들 이 적용을 받느냐 못 받느냐 보조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지만 사실 이 법안 자체가 뭐 미국 내의 어떤 경기 부양책 그리고 이제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 업체들이 이제 반사 수혜를 좀 얻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이미 뭐 최근에 발표된 이제 에코프로의 실적을 보더라도 뭐 1분기 때 한 매출 한 2조 600억 가량, 영업이익도 한 1,800억 정도, 전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 한 뭐 200%, 영업이익은 한 230% 가량 증가되는 그런 네.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성장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라는 수준을 놓고 봤을 때 뭐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뭐 대략 한 200%, 230% 증가가 됐는데 주가는 지금 2월 달 대비해서 거의 뭐 500% 이상 상승했던. 물론 이제 전망이 좋기 때문에 많이 간 거는 맞지만 단기간 주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쪽 관련해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매도 리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과열 양상에 대한 논쟁들이 좀 뜨겁게 벌어지는데 네. 사실 이제 그 이면에는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공매도 물량들, 즉 다시 말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차익을 얻기 위해서 공매도를 이제 했는데 주가가 추가 상승함에 따르는 어떤 손실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환매수, 일명 이제 쇼커버리는 물량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량들이 들어오면서 소위 얘기해서 주가의 그 오버슈팅하는 구간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이제 그 공매도 물량들의 쇼커버 물량들이 좀 진정이 된다라면 주가 추가적인 강한 상승이 좀 주춤거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최근에 좀 보여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그 2차 전지 업황이나 향후의 전망들은 여전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배터리 관련된 섹터가 여기서 끝날이라 보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지난 그 2월 1일 날 또 2월 22일 날 이제 방송분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되짚으면서 최근의 주가 상승 흐름들 원인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요. 최근 이제 2월 달에 2월 22일 날 이제 현대차 미국에서 첫 전기차 양산을 시작한다라는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어떤 부분에 그 작용이 됐냐면 결국은 국내 배터리 관련된 또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북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어떤 물량 수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향후에 진행이 될 것이라는 단순 기대가 아니고 현실화 구체화됐다는 게 이제 2월 달에 나왔다는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 유럽 쪽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향후 이제 4, 5년 동안에 이 자동차 시장에서 이 전기차 시장들의 어떤 점유율, 이거 일명 이제 침투율이라고 하는데 향후 이제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거의 50% 이상, 특히 선진국들은 60% 이상을 점유를 하지 않나. 결국은 이런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수요들은 향후에도 꾸준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2월 1일이나 2월 20일 방송 때에도 이 자료를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소재별로 뭐 양극재, 또 음극재, 또 리튬 소재 쪽, 또 전해질, 전지박,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다양한 종목군들 소재 부분별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뭐 다른 종목을 다 떠나서 이 종목들이 최근에 어떻게 상승했고 2월부터 어제 종가까지 얼마큼 상승했는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자료를 좀 보시면은 주요 소재별 주가 등락률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의 2월 1일 종가 그리고 이제 4월 11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상승을 했느냐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자료 보시면 바와 같이 지금 양극재 중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불과 한 달 10일 동안에 거의 500% 이상 상승이 나왔고요.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한 170%, 코스모 신소재는 거의 205%가량 상승을 했고요. 특히 리튬 소재 쪽이죠.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금양이나 강원에너지도 거의 한 300% 이상, 포스코엔딕도 거의 190% 이상 증가된 그런 모습들. 특히 음극재 쪽에서도 나노 신소재나 대주 전자재료. 자, 업황이나 전망들이 좋은 건 맞는데 이 한 달 동안 상승 흐름. 이거 원래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승과 하락, 그 숨고르기 조정을 상승과 조정을 거쳐가면서 길게 쭉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단기간 불과 한 달 동안 상승률로 본다면 거의 뭐 일부 종목군들은 뭐 100%가 아닌 뭐 300%, 400% 상승을 했다는 점. 당연히 이제 과열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 나왔고 최근에 어떤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 물량도 있었지만은 네. 단기간 좀 오버슈팅했던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업황이나 섹터가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부 이제 양극재나 리튬 소재 쪽, 음극재 쪽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가 되면 결국은 이제 설비 투자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일부 2차 전지 부품들 이쪽은 계속적으로 시장 성장, 그다음에 향후 실적 전망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일부 이쪽 종목군들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 좋게 얘기하면
특정 종목 위주로 너무 많이 쏠렸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아직도 시장 자체는 전망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이런 이제 2차 전지 일부 그 장비주들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의 흐름들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염두해 두시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대응 전략에 좀 참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산업 업황 자체는 이어지겠지만 주가는 너무 과열된 부분이 있는 점 지난주에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동안 2월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와 함께 업황 기대감으로 주가 모멘텀을 받았는데요. 특히 양극재나 리튬 테마 관련 주들 세 자릿수 이상의 초강세를 보이며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테마 끝나지 않은 점과 장비주 부품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4월 마지막 주는 현대차, 기아 그러면서 예. 자동차 부품주도 흐름 좋았고요. 예, 셀타리온, 맞습니다. 삼형제도 이제 오늘 예. 호실적 전망의 강세를 보였는데 좀 이런 실적 시즌 앞두고 수혜주 어떤 걸 얘기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 아무래도 요즘 네. 뭐 경기도 안 좋고 또 실적 시즌 이제 본격 돌입을 좀 했는데 네. 보통 이제 1분기 실적이라는 거는 1월부터 이제 3월 말까지 실적들이 보통 한 4월 중순 네. 그래서 5월 중순까지 계속 좀 이어질 텐데 네. 사실 이제 전망 요즘 뭐 워낙 2차 전지에 쏠렸던 이제 수급들이 이제 여타 종목들로 이제 확산이 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았을 때는 이제 어떤 성장주들, 미래에 대한 가치들이 반영되는 종목주에 이런 종목들이 잘 움직였던 이제 그런 특징들을 보이지만 최근에 이제 경기 둔화 우려들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장세에서는 아무래도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의 어떤 주가 탄력성, 수급이 좀 몰리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최근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서 보듯이 이제 일부 반도체 관련된 실적도 굉장히 좀 힘들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업종 섹터들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여전히 주가가 장장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상승 모멘텀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좀 볼 만한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아까 잠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섹터도 괜찮긴 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일부 장비주들, 부품주들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업종별 섹터별로 어떤 종목들이 조금 유망한 종목들이 있는지 네. 예,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준비된 자료가 좀 있는데요. 이걸 좀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최근에 이제 그 FM 가이드하고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를 제가 발췌를 해서 좀 가져왔는데 자, 이게 이제 업종별 영업이익 성장률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분기별로 얼마큼 실적의 어떤 증가폭이 나오는지 감소가 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업종별로 보여주는데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이제 에너지 섹터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때 이익이 급감했다가 최근에 많이 증가되는 유가가 최근 작년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측면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1분기 때 호전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거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워낙 힘들었죠. 경기가 안 좋고 금리 인상 시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선박수주들이 최근에 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당장 계약을 하면 이게 실적에 반영되기보다는 이게 1년 혹은 2년 후부터 반영이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사와 자본재 쪽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원자재 쪽하고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련성. 워낙 이제 최근에 작년에 가격들이 많이 올랐다가 하락을 좀 하면서 실적들이 좀 안 좋았지만 최근에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좀 안타깝긴 하지만 화장품 쪽 우리가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네. 쪽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실적은 바닥을 다진 건 맞지만 약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 교육 쪽 보면은 아직은 1분기 때 실적들은 조금 저조합니다. 하지만 이제 향후 2분기 때 회복 가능성들을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필수 소비재라고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예를 들어 의복이나 의류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음식료 쪽 이쪽 관련인데 사실 이쪽도 최근에 굉장히 좀 주가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실적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쪽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행이나 증권은 약간 외로 치고 일단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IT 쪽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반도체 쪽은 당장 지금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KHS법 등 여러 가지 네.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반도체 장비나 일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이쪽은 최근 이제 실적이 많이 바닥을 치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OLED 관련된 장비주들,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주, 그리고 이제 통신 서비스 쪽도 최근에 실적들이 많이 회복되는 그런 측면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그 1분기와 2분기 최근에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외에서도 나름대로 1분기 실적들 그리고 2분기까지 이어지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섹터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뭐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알려진 것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최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대했던 것만큼 1분기 판매 대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25%가량 증가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포함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런 장비나 부품주들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카지노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한번 잠깐 설명 한번 드렸을 겁니다.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지금 이제 여행객들이 회복이 되고 해외 여행 그 관광객들이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당장은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회복이 된다면 이쪽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별로 오늘 나왔던 재료를 좀 하나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좀 하는데 오늘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관련된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이 최근 이게 경기가 좀 주춤거리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뭐 거의 한 2,300조 가량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네.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잠깐 앞서서 업종별 실적 전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에너지 쪽 아무래도 중국이 이런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경기 회복과 함께 에너지 또 수요가 또 증가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대부분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짓는 건설 쪽도 많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일부 뭐 철강이나 그다음에 이제 건설 기계 쪽 이쪽도 당연히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들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같이 참고를 하셔서 본격적인 이제 1분기 실적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또 유망한 종목군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오르기 전에, 주가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오르기 전에 사놓고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데 뭐 이게 이제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반영이 돼서 올라 있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오르기 전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 한 번쯤 생각해보자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부진 우려로 업종별 실적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조선, 화장품, 또 필수 소비재 실적이 나아지고 있고요. IT에서 자세히 보면 반도체의 당장 전반의 성장은 어렵겠지만 이 장비나 시스템 반도체 분야,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 다음 카지노 항공까지 점진적 회복 바라봐 주셨고요. 또 오늘 중국의 경기 부양, 인프라 확대 투자 소식에 기계업종 강세를 보인 것처럼 함께 에너지, 건설 부분까지도
실적 시즌 앞두고 자세히 설명 들어봤습니다. 강의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 이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이제 돌입을 했기 때문에 네. 향후 지금 최근에 실적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 부분하고 관련된 종목분들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참여하셔가지고 관련된 종목들 같이 좀 점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시즌 앞두고 관련 종목, 호실적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9시부터 함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전문가님께서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30일에 매수했던 서현이화입니다. 현대차, 기아 납품, 자동차 부품 주로 4월 7일부터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주 AS 때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예. 보유 의견 주셨고 오늘 이렇게 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18% 급등세가 나왔는데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예, 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기차가 그만큼 이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 하나하고 뭐 이번 이제 IRA 때문에 이제 북미 시장 투자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듯이 뭐 현대차가 지금 24조 원 가량의 투자를 본격화하겠다. 사실 뭐 이 얘기는 처음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뭐 미국 시장 진출과 더불어서 향후에 투자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2차 전지 섹터들은 뭐 앞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치고, 그러면 전기차에도 소위 얘기하는 자동차 부품들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일반 그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전기차 부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증가되고 매출 확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서현이와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강점은요, 현대차, 기아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 단점은 말 그대로 이쪽의 판매량이나 생산량이 감소가 된다라면은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위 얘기해서 어떤 양날의 칼의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현대 기아차의 생산량과 판매량, 최근에 뭐 국내 시장에서도 일본 현대차, 기아의 어떤 출고 일정들이 상당히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외형 성장과 함께 매출 호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면요, 서현이화의 주가 흐름 자체가 최근에
11,000원대, 2월달 부분에 한 9,000원, 만 원대에서 지금 야금야금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최근에 14,000원, 그리고 이제 오늘 굉장히 급등했다가 윗골이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는 전략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의 어떤 생산, 판매량과 생산량이 계속 증가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현 이화의 자동차 부품, 특히 전기차 쪽 관련된 이런 자동차 부품들도 굉장히 좀 호조세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이 아마 단순하게 4월달뿐만 아니고요, 5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다만 이제 주가 흐름상 최근에 주가 흐름이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주봉선을 봤을 때에는 과거 2017년도 가격대를 이제 돌파하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이제 매물대도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들 기술적으로는 신고가 나오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고점이 될 줄 모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적 증가세가 계속 이루어지는 이런 전망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추가적인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본다면은 오늘 뭐 고점이 한 17,000원대이긴 하지만은 추가적인 뭐 한 18,000원 이상, 뭐 욕심 같아서는 뭐 2만 원대 이상도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서현유화 자체가 시장이 조금 수급 쪽에 의해서 조정이 나오거나 좀 다시금 14,000원대 언더로 좀 밀릴 경우에는 오히려 좀 매수하지 못하고 없으신 분들의 어떤 매수 포인트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까지 계속 좀 지켜보자, 이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 이 현대기아차 생산량, 판매량, 외형 성장과 함께 매출 호조 이어질 것이기에 부품주인 서현이화도 어제 오늘 급등이 보였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주셨습니다. 18,000원, 2만 원 이상까지도 보유로 제시해드렸고요. 또 14,000원 정도 조정 시에는 신규 매수도 유효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제약바이오주 보로노입니다. 제약바이오주의 그런 꿈틀거림이 있었던 4월 4일부터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조정 일부 나올 수는 있다 이야기 주셨고 4일 정도 조정이 나오다가 어제 오늘 또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보로노이는 오늘 10% 가까이 상승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보로노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그 기술 수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바이오주를 얘기할 때 네. 그 마일스톤 계약이라고 하죠. 총 이제 어떤 신약 개발을 했을 때 네. 계약을 맺고 임상 단계별로 금액을 수주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한 7, 8건의 계약 건수, 그 총 금액만 대략 하나로 치면 한 2조 원대가 넘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임상 단계별로 받는 수취하는 금액인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일스톤에 의한 금액들이 들어오고 이 금액들이 매출에 잡히는, 소위 얘기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의 이제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개발비를 엄청나게 투자를 하는데 네. 매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떤 가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좀 약간 허황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많이 드는데,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가시적인 매출 실적들이 몇백억씩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이제 여타 바이오 종목과 차별화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비소세포 폐암 쪽의 치료제가 그 미국 쪽 그 계약을 맺었죠. 2022년도에 계약을 맺었던 특히 나스닥 그 상장 회사죠. 오릭스 파마슈티컬스가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요. 관련 회사의 주가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쪽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게 본격적인 판매, 그리고 이제 이 판매에 대한 로열티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작년 상장 당시만 하더라도 초기에 좀 부각이 됐다가 시장이 많이 힘들어지면서 뭐 10월, 11월 달 뭐 2만 원대, 그리고 2만 5, 6천 원까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제 네. 4만 5천 원대, 다만 7천 원대 올라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부터가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소위 바이오 종목군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네. 실적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또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와주게 된다면 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르노이가 얼마큼 마일스톤 수주 금액들이 계속 쌓이게 될지 이 여부,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또 계약 한 건이 또 진행 중에 있다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이미 이제 수급적으로는 정고점 때 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소위 얘기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다 수익권, 다시 말하면 이제 매물대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4만 원 후반대, 5만 원대 돌파 가능성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얼추 다 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까지도 조금 더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해서 5만 원 중반까지도 한번 염두를 해두고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추가적인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라면 계속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어제 오늘 장대 양봉,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했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통상 뭐 2번이나 3번 정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또 하루나 2, 3일 정도 횡보 조정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이 종목 또한 추가적인 여력을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르노이 가시적인 매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점이 타 제약바이오 종목과 차별되는 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구간으로 올해 보르노이가 제품에 대한 수주가 얼마나 쌓일 것인지 또 추가 계약 여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목표가 전문가님께서 추가 상승을 하셔서 5만 원 중반으로 염두에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9일에 매수했던 자율주행 관련주 모트렉스인데요. 오늘 모트렉스도 정말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20% 급등을 했고요. 종가상으로도 14% 넘게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모트렉스는 또 어떤 의견 주실까요? 예, 뭐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이슈 관련된 종목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투자 포인트로 봤던 거는 이제 모트렉스가 쌍용차 쪽에 2차 전지 부품 공급되는 이 부분을 좀 봤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 오늘 급등했던 이유는 그쪽보다는 이제 현대차가 24조 원 투자 소식과 함께 이 자회사 모트렉스 EV가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과 이미 작년부터 MOU를 맺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전기차를 확대를 하고 생산량 또 국내 판매량을 증가시키게 된다면 결국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확대, 수요가 또 증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주가가 좀 단기간 좀 얼추 좀 상승을 좀 하고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서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잠깐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그동안에 좀 완만하게 계속 좀 상승을 했던 이제 그런 흐름들, 물론 이제 작은 파동을 주면서 상승과 하락을 좀 보였던 거는 맞지만 최근에 요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2만 원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상향의 추가적인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전기차 충전소가 사실은 이게 투자가 되고 본격화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기대감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먼저 움직이고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구체화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런 측면, 그럼 약간 기대감이 좀 앞서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지 않나. 그러면 어제 오늘 급등했던 모습들은 말 그대로 전기차 충전소에 관련된 기대감에 반영된 측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2만 원대 돌파하고 2만 2천 원대 이상권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차익 물량들, 그리고 일부 매매 물량들의 공방들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추가적인 여력은 분명히 남아 있지만 단기간 기대감이 상승했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익 물량들이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2일 내지 3일, 물론 계속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재료나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통상적으로 2, 3일 상승하고 숨고르기 혹은 차익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은 한 2만 2천 원 이상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부분적으로 혹은 이익 실현을 좀 대응을 하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뭐 여기서 추격 매수는 결코 바람직하진 않죠. 일단 18,000원에서 22,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음에 좀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좀 기간 조정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시점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되 일단 22,000원, 23,000원 이상권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면서 대응을 해보자. 이런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현대차 투자 소식과 자회사 모트렉스 EV 충전 사업 소식의 주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소는 구체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른 측면 알려주셨고요. 추가 여력은 있지만 단기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 차익 물량 염두에 보시면서 이익 챙기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에 매수했던 강원에너지 리튬 관련 2차 전지 종목입니다. 어제 11일부터 조정이 나왔는데 3만 원 선 이탈하지 않았고 또 거래량도 나오지 않고 조정이 받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이제 그 썰전 주제로 2차 전지 관련된 네. 이슈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원에너지도 말 그대로 이제 그 리튬 소재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뭐 최근 이제 삼성 SDI 쪽과 얘기들 공급 양산에 대한 공급 계약들이 이제 나오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일단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이제 강원에너지를 처음 소개했을 당시가 일단 9,000원, 만 원대. 근데 지금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뭐 9,000원, 만 원대에서 거의 4만 원을 한번 터치를 했던 이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단기간 너무 주가가 상승이 많이 했다는 점이 일단 1차적으로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않나. 통상 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거의 뭐 4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통 50% 되돌림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한 달 동안 또 혹은 한 달 반 동안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분에 대한 한 50% 반납하는 수준. 그러면 뭐 얼추 뭐 이론적으로 정확하진 않겠지만은 이론상으로 한 2만 2, 3천 원 내지 2만 5천 원까지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좋지만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단기간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21선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좀 이익 실현을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요 3만 원은 이탈을 하지 않았지만은 21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 내일 반등을 주지 않는다라면 말 그대로 일단 단기적으로 좀 이익을 챙기고 실현할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좀 보고 싶다라면 지금은 물량을 보유하기보다는 일단 이익 실현한 이후에 충분히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친 뭐 한 2, 3주 후 혹은 한두 달 후에 다시 보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썰전에서도 다뤄주셨습니다. 중장기적 업황 자체는 좋지만 단기 과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강원에너지 내일 반등하지 않는다면 수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역시나 2차 전지 도전제용 관련 종목 제이오입니다. 어제 오늘 마찬가지로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이오도 좀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인데 네. 최근 단기적으로는 삼성 SDI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많이 올랐었는데요. 단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주가 수준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충분히 지금 2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 한 10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네. 이 종목도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익 실현을 하고 추후에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수준 가능성들 이런 걸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좀 시간적인 여력을 좀 보고 나중 수를 좀 지켜보자.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휴도 수익률 84% 육박한 종목입니다.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해보는 쪽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3일에 매수했던 경동인베스트 리튬과 티타늄 관련 종목인데요. 4월 7일 금요일 날도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장중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경동인베스트는 견조하네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자산 가치주라고 하죠. 우리가 네. PBR 0.5배 정도의 상당히 우리 회사의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낮은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이런 저평가 자산주들도 좀 단기적 어떤 이슈나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재료들이 좀 나와줘야 움직이는데, 최근 이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경동 인베스트가 과거에 이제 연탄, 탄광 쪽에 개발을 했던 사업에서 지금은 이제 도시가스 쪽이나 에너지 관련된 자회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진행이 됐던 거였죠. 자회사 경동을 통해서 태백시 쪽에 네. 티타늄 광산, 그리고 이제 그 지질 연구소와 함께 지금 시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중국에서 히토류 금수 조치 관련된 이슈가 아마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던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네.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해서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경동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 종목으로서 많이 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 9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 좀 한번 움직였다가 조정을 줬고 다시금 움직이는, 말 그대로 이제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히토류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특수금속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개발이 되고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질연구소와 몇 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예비 탐사에서 상당히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됐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보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슈가 좀 부각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에서 지금 14만 원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자면 말 그대로 이 정고점,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떤 매물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에 우리가 이제 그 자산 가치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PBR 이게 한 10주당 자산 가치가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요 가격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종목의 특징은 시장이 조금 주춤거리거나 어떤 이제 그 단기적인 재료가 이슈가 나올 때는 단기간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슈가 좀 소멸되면은 차익 물량도 좀 나오면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는 한 17만 원, 18만 원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조금 더 올려서 네. 한 17만 원, 우리가 그 1주당 자산 가치인 그 가격대까지 한번 찍을 수 있는지 여부, 요걸 한번 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분쟁으로 히토류 관련주 오름세 보이면 영향을 받았습니다. 목표가 상향으로 17만 원, 18만 원 선까지 상방 무난하게 열려 있고요. 다만 시장의 영향력을 받고 이슈에 영향받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6일에 매수했던 바이오니아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1호 업체로 4월 6일부터 좀 강세 보이다가 어제 오늘은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요. 바이오니아 7% 넘게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네. 예, 요즘 바이오 종목들이 호재도 있지만 또 악재도 네. 좀 있었죠. 최근에 셀리버리 이슈도 있었고요. 또 네이처셀이 식약처의 또 승인 거부가 됨에 따라서 일부 신약 개발이나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출렁거린 모습을 보였는데, 바이오니아도 바이오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탈모 치료제 개발한 이후에 화장품 쪽으로 전환된, 그리고 4월부터 유럽에 이제 탈모 화장품의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기술적인 주가 흐름도 이런 재료들이 반영이 되면서 좀 조정을 줬다가 다시금 상승, 그리고 좀 며칠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결국은 향후 주가 흐름은 4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되는 탈모 치료제 화장품들의 네. 어떤 성과들, 이게 얼마큼 나올지 여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상반기 중으로 다시
당시 식약처 쪽에 판매 승인을 넣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아무래도 정고점대를 좀 돌파 시도를 좀 아직 하진 못했지만은 요 55,000원대를 돌파 시도를 앞두고 아무래도 매매 공방이 좀 벌어지는 그런 측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이슈들도 부각된 측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아직은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당연히 보유하는 그런 전략들 유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55,000원대를 올라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해보자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4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따른 성과 여부, 또 식약처 판매 승인 여부 체크하시면서 55,000원 선으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지난주 AS 때 좀 편안하게 보고 가자 이런 얘기 주셨는데 어제도 또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12만 100원을 찍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흐름세가 또 좋은데요. 예, 최근에 주가 흐름 되게 좋은데요. 네. 뭐 3월 달에 좀 악재가 좀 있었다고 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고 1분기 또 실적 전망 또한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루만이었죠. K9 자주포 또 추가 계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9만 원대에서 단기적으로 보통 한 30, 40% 올랐습니다. 그러면 조금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쉬었다거나 조정을 한번 주고 가는 게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차익 물량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중기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 말씀을 드리되 단기적으로는 뭐 한 1만 원 이상권에서 매매 공방, 차익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이런 전략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는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은 9시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이번 주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 시장이 조금 변화의 움직임도 좀 네. 있는데, 뭐 오늘 아까 잠깐 앞서 소개를 했듯이, 네. 뭐 중국도 인프라 투자가 이제 본격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시장이 점차 경기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업종에 속해 있긴 하지만 사실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쪽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 감리 회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감리 PM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어떤 건설 프로젝트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런 회사인데 뭐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보듯이 과거에 롯데 월드타워 같은 경우 이제 감리를 좀 진행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싱가포르의 이제 마리나 베이 샌드 이쪽도 좀 진행을 했었고 네. 최근에 이라크 쪽에 뭐 정유 설비나 이쪽도 진행을 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 쪽은 아무래도 이쪽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이제 사우디 쪽, 중동 쪽의 해외 대형 건설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참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들 또 나름대로 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상당히 좀 양호한 작년 그 2022년도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도 한 100% 이상 증가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냐. 일단 단순하게 네옴시티가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계약이 발표된 건 없지만 이런 뭐 대규모 투자에 대한 국내 업체들의 참여 소식들 그리고 관련된 부처의 뭐 진행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추가적인 부분들이 좀 우리가 지금 최근에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최근에 주가 흐름도 얼추 저점을 좀 다진 이제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미 이제 27,800원대 저점대를 형성을 좀 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바닥권, 저가권 공략을 할 경우 좀 기다려야 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지만 이미 주가 부분들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양호하게 지금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지금 31,000원, 34,000원까지 지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좀 어떤 그 재료나 수급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면 충분히 3만 원 후반대 혹은 4만 원 이상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제 인프라 국내 건설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에서 요 종목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 좀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뭐 37,000원 이상권 손절가는 한 29,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과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추천 주신 종목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 감리 회사이고요. 해외 건설 프로젝트 사업으로 매출 증가세 보이고 있고 기술적 저점 다지고 반등세 보이고 있는 점 힌트 주셨습니다. 잠시 후 10분 후부터 한결선 전문가님의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돼 있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 들어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